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메이커 창업 경진대회 및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막식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나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난 수요일에 진행된 창업 경진대회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진대회 수상자 총 12분을 시상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행사의 순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개회식 이후 곧바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품작 소개와 창업 성공 전략이란 주제로 주식회사 에미모션랩 양동모 대표님의 창업 특강이 이어지겠습니다. 본 경진대회를 시작하기 앞서 본 행사를 주관하시는 전북 시제품제약터 이효선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 시제품 제작터 센터장 이호선입니다. 오늘 2021 메이커 창업 경진대회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통해 수상하시게 되시는 12분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 전북 시제품 제작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하며 메이커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2021 메이커 창업 경진대회 또한 올 한 해의 창업, 사업 확대 등 저희 전북 시제품 제작터와 함께 성장을 도모했던 많은 메이커분들이 각자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예비 창업자에서부터 초기 창업자, 그리고 전문가 서비스 이용자분, 셀프 제작 이용자분, 중소기업 관계자분들까지 저희 전북 시제품 제작터와의 더욱 큰 시너지 성과를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며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건강 유념하시고 아름다운 10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경진대회를 비롯해 전북 시제품제약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참가자 및 이용자들과의 시너지를 기대하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 메이커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경진대회 시상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이곳 전북 시제품제약터에서는 총 17점의 출품작에 대한 비대면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총 12명의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자 부분은 총 5개입니다. 인기상 2명, 장려상 5명, 우수상 3명, 최우수상, 그리고 대상 수상자분들을 이곳에서 직접 시상합니다. 오늘 행사에 모든 분들을 모시고 시상을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 제한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기상과 장려상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2021 메이커 창업 경진대회 인기상 익산 메이커스페이스 센터장상 수상자는 금어당의 김성기 대표님, 원광대학교의 권은경님 총 2명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2021 메이커 창업 경진대회 장려상 전북 시제품제약터 센터장님께서 주시는 상인데요. 수상자는 아빠의 연구소
강경관 대표님, 원광대학교 김현민님, 제로나인 매트리얼의 구본준 대표님, PR 마스터의 김성문 대표님, 라파바이오의 나현채님, 총 5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곳에 계신 분들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CF제약터 이효선 센터장님께서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2021년 메이커 창업 경진대회 우수상 호명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메이커 창업 경진대회 우수상 DRS의 신동률 대표님, 귀하는 2021 메이커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위와 같이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여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광진 대독 축하드립니다. (2021년) 메이커 창업 경진대회 우수상 군산대학교 강한중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HBD의 김용남 대표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2021년 메이커 창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JB 이노베이션 김재복 대표님. 김재복 대표님은 오늘 업무 사정이 있으셔서 저희가 따로 상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대상입니다. 2021 메이커 창업 경진대회 대상 우리기술 김효열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대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전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윤종욱 대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수상자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수상자 대표 대상 김효율 대표님의 수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기술 대표 김효일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제게 이러한 그 대상의 영광을 주시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제품 제작들을 알게 된 것은 사업을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고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친절하게 해주는 데가 창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발판으로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년 메이커 경진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어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거나 또한 사업화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 어려울 텐데 이런 전북 시제품 제작 센터를 많이 활용하시면 앞으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 경험치를 통해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21 메이커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유튜브 온라인 송출을 통해 창업 경진대회에 출품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유튜브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미팅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창업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M-이모션랩 양덕모 대표님의 창업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덕모 대표님은 현재 M-이모션랩 대표로 있으시며 국내외 기업 간의 신상품 개발과 파트너십 구축에 힘쓰고 있으신 분으로 오늘 창업의 성공 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양덕모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체에 무해한 살균 항균 LED 개발을 하고 있는 제로나인 매트리얼의 9번준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각종 바이러스 및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사회활동이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는 각종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많이 창출되고 특히 수인 공통 감염병, 즉 동물과 사람 간의 전이가 되는 각종 바이러스가 많이 발병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이러스와 곰팡이와 별개로 살 수는 없고 언제나 공존하면서 지난 지구의 역사와 공존하고 왔었습니다. 저희 제로나인 매트리얼에서는 일반 케미칼이 아닌 단순 LED를 이용하여 살균, 항균과 곰팡이 제거에 대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행복과 동물의 행복을 공존할 수 있는 제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405나노의 파장대를 가진 살균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살균 제품은 단체 급식장에 가시면 컵살균기가 있습니다. 컵살균기는 UV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뚜껑을 열 때라든가 컵을 꺼낼 때 불이 꺼지고 다시 뚜껑을 불이 켜지는 게 그 UV 때문입니다. 저희 제로나인 매트리얼의 제품은 405나노라서 인체에 굉장히 무해합니다. 이 405나노에 850나노의 적외선 파장을 붙임으로써 살균력과 항균력, 곰팡이 제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최근의 실험으로서는 아토피성 피부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였고 침대에 집 진드기의 사멸 99.9%의 실험을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와 반려동물이 같이 공존하는 집안에서는 각종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필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제품의 색깔이 이렇습니다. 이 제품의 색깔은 보라색이지만 405나노, 즉 비저블 영역,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인체에 전혀 해롭지가 않습니다. 이 광원에 850나노의 광원을 섞음으로써 살균력과 항균력, 그다음에 곰팡이 제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직접 갖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스탠드형으로 휴대 가능하게 개발을 하고 이번에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삼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24시간 어느 장소, 특히 최근에 캠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 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또한 캠핑 용품도
관리를 못한다면 각종 곰팡이라든가 벌레가 많이 낀다는 것을 캠퍼들은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이 LED 램프를 조사함으로써 곰팡이, 살균,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함께 할 수 있으며, 특히 유아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카시트, 유모차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세탁이 어려운 부분에 1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조사한다면 각종 곰팡이, 대장균, 포도상균 등 인체에 무해한 균들의 사멸을 100%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융합된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할 것이며, 특히 개인 휴대용품에 대한 연구 개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스크 쓰는 시대에서 추후 LED 램프를 켜는 시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 제로나인 매트리얼에서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연구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제로나인 매트리얼의 제품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지향하는 제품을 더욱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호당 목공방의 김선기 대표입니다. 저희는 전통 가구와 그다음에 조각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목공방입니다. 이번에 시제품 제작소를 통해서 소개되는 제품은 이 구룡 옥쇠입니다. 구룡 옥쇠는 송나라 태조가 사용했던 옥쇠로서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복원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또한도 그 기초를 통해서 기초 디자인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 용은 상상의 동물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동물입니다. 머리는 낙타의 머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뿔은 사슴의 뿔, 코는 돼지의 코, 눈은 토끼의 눈, 그 다음에 목은 뱀의 목, 그 다음에 발톱은 매의 발톱, 발은 호랑이의 발, 그리고 배 비늘은 잉어의 비늘을 형상으로 만들어진 상상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 구룡 옥쇠라고 하는 것은 9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다 해서 구룡 옥쇠이고요. 위쪽에 3마리의 용이 있고 또 3마리의 용이 여의주 하나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뒤쪽에 2마리씩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서 9마리의 용을 상징적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실제 송태조가 사용했던 옥쇠는 구룡금쇠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 작품에는 1월 항조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해와 달은 항상 비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저희가 상품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3D 프린팅을 해서 피규어 제품을 만든다면 어떤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의 그 특징상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조명을 넣어서 우리가 무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발전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손톱만한 크기로 이 제품을 제작해서 펜던트, 목걸이 펜던트용으로도 개발해서 판매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품은
이렇게 여기까지 소개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어당 목공방의 김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JB 이노베이션의 김재복입니다. 이 포켓년 실리콘 방독면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지하철 그 환승장이라든지 군데군데 놓여 있는 이런 화재 대피 방독면이 들어있는 캐비넷을 보면서 참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 캐비넷 안에는 보통 방독면이 한 30에서 40개 정도 있었는데 그게 열쇠로 잠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설명서를 읽어보고 이 방독면을 착용해서 대피를 해라, 이런 문구도 적혀 있고, 그래서 이게 긴급하게 대피해야 될 이 방독면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것인지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그 캐비넷까지 찾아가야 되고, 또 그 캐비넷을 망치로 깨가지고 방독면을 끄집어내서 그걸 또 설명서를 읽어보고 착용한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되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런 긴급 상황에서 화재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혁신적인 방독면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포켓용 실리콘 방독면입니다. 기존의 방독면들이 대부분 15분에서 30분 정도 이런 방독 필터를 부착을 하는 방독면으로 만들어져서 대피용이 아니라 이건 구호용 방독면이라는 저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고요. 그래서 5분 이상 10분 이내 일산화탄소 등 그 화재로 발생하는 매연, 유독가스 등을 지연시키면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방독 필터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시야 확보입니다. 이 안구 시야의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한 발짝도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연이 발생하면은 1m도 분간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시야가 가려지는데, 정작 그 매연이 눈에 접촉했을 때는 바로 이 사람들은 시야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야가 확보가 되면서도 5분에서 10분 정도 매연이나 유독가스를 지연시키면서 호흡기를 보호해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작 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 밖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경고등 같은 게 깜빡거려 준다면은 밖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지 알고 구조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을 이 지구촌에 개시하겠다는 그런 정성적 목표를 가지고 2년 동안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위로 좀 튀어나오면서도 호흡기 부분은 단단해지면서, 그리고 얼굴 전체를 밀착할 수 있게 되는 신축성과 그 실리콘 제품을 소재로 쓰게 된 거죠. 또 실리콘 자체는 300도 이상의 내열성도 있고 또 내구성도 있어서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착력이 있어서 얼굴을 완전히 감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밀폐성도 차단된다 해서 방독면 신소재로 이 의료용 실리콘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서 간편하게 주머니 휴대다가 꺼내서 일단 펼치면은 이렇게 경고등이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밀폐 써서 이렇게 착용을 하는데요. 이런 방독면을 설명이 필요 없게 착용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간편 휴대가 가능한 이런 방독면, 그리고 경고등과 조명이 확보되는 이런 방독면을 비치를 한다면 앞으로 지하철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상시 휴대하고 있다가 전동차에서부터 바로 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뛰어갈 수도 있고, 또 이 불빛을 보고 또 사람들이 따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켓용 실리콘 방독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기술 대표 김효열입니다. 2021년 메이커 스페이스 경진대회에 출품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출품하게 된 과제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감전사고 예방용 피레기 브라켓과 접지단자입니다.
먼저 피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피레기는 우리가 말하는 전신주 외 전력선에 낙뢰라든지 이상전압에 들어왔을 때 선로를 보호하고 사람을 감전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기자재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기자재를 설치를 할 때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전사고라든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감전사고가 일어나는 피레기에 조립하는 과정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없애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왼쪽과 같은 감전 사고가 예방하는 브라켓과 접지단자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피레기는 현재 이쪽 부분이 몸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신주에 있는 완철이라고 하는 금속부에 체결하는데 이 스틱이 2개로 되어 있고 볼트 2개, 너트 2개, 와샤 2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마지막에 전신주에 체결할 때 사람이 올라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전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접지선, 즉 피레기 연결된 부분, 이 부분을 달로기라고 하고 접지선, 즉 이상전압이나 즉 번개 같은 것이 오면 이 선을 통해서 땅으로 스며들어서 대지로 빠져나가서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 회사마다 볼트, 너트, 규격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자가 각각의 기자재 피레기를 할 때마다 공구가 틀렸고 또한 모양 체결 방향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를 준비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노출되어 있으면서 이 부분이 볼트를 조이는데 빠지게 됩니다. 빠져서 불량 시공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개발하고 한 것은 이러한 구조의 스틱을 이 디귿자 모양 형태로 만들었고 현장에서 이러한 올려서 그 완철이라는 금속에다가 끼운 다음에 딱 터치를 하게 되면 이걸 스마트 스틱, 현장에서 낚싯대 모양으로 된 기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쭉 돌리면 체결이 됩니다. 이 밑에 부분에 이 턱이 있어서 나사를 돌리면 와샤 부분이 걸려서 바깥으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접지선을 넣는 구멍의 구조가 됨으로써 접지선이 너덜너덜하게 있던 것을 가지런하게 배열을 해서 안전성을 주게 있고요. 이 구조는 이 피레기를 수평과 지금 현재 수평 상태인데 커터핀을 통해서 뺐다가 넣었다 수평, 수직, 즉 수평, 수직을 공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공량과 시간,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달로기와 접지선 부분, 즉 이 달로 부분은 똑같은데 접지선 부분을 똑같은 형태로 만들고 최고 큰 형태, 이 4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큰 폴트 형태로 만들어서 작업자가 하나의 공구만 가지고도 접지선을 끼워 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하여 작업자가 작업 시간이라든지 안전사고를 것들 대폭 줄이는 어떤 기능을 가져왔고 현재 한국전력과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재가 본격적으로 즉 전력시장 내지는 일반 작업자들, 전기 작업자들이 쓰게 된다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또 작업 공정 등 여러 가지 유용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략하게 제가 만든 제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기술 대표 김효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라퍼바이오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 나현재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개발한 제품은 잇몸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조아라는 제품과 그 사용의 편리성을 더한 분말형 치약 디스펜서로 치조아 제품은 천연 한방 원료를 사용 추출하여 잇몸 질환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발효시켜 탄생한 제품입니다. 3년이라는
개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을 완료한 후 소비자의 관능평가를 받기 위해 740여 명을 대상으로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긍정평가를 95.4%를 받아 개발품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입소문을 통해 입냄새 제거나 피나고 시린데 입안 염증에 탁월하다고 하신 분들이 재구매를 요청하시면서 한결같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치조와 제품 뚜껑을 열고 닫고 하면서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멀리 끝에 현재 분말형 치약 디스펜서를 개발한 후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분말형 치약 디스펜서는 4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캡이 4개가 만들어져 있고 벽에 판재를 부착 후 누구나 쉽게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칫솔을 사용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칫솔 끝자락에 별도 통캡을 씌워 사용하고자 하는 분말 치약 디스펜서 입구에 칫솔대를 밀착하여 밀어 넣으면 깊이에 따라 한방 유산균 양치 소금이 조절되어 칫솔모 위에 뿌려지는 원리입니다. 시간은 똑딱 1초 정도면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각자 칫솔 통캡에 담아 꺼내기 때문에 사용이 간단하고 세척이 용이하여 위생적입니다. 또한 여행 시 디스펜서 통을 분리 휴대하기 쉽도록 제작되어 어디서나 쉽게 사용하는 것을 특징을 합니다. 이상으로 한방 유산균 양치소금 분말 치약 디스펜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펜서 사용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이 칫솔대에 이러한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분말을 집어넣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 통을 통해서 이렇게 넣었다 빼면 이 회전에 따라서 치약이 이 칫솔모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 후 캡을 양치한 후 다시 꺼내서 여기에 고정대를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정 4인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은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부착하게 되면 이것을 뺐다 박았다 하게 되면 4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묘릉도원이라는 스마트 고양이 화장실을 만든 김정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현미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진짜 행복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고양이는 야생동물의 본성이 남아있는 동물입니다. 야생동물은 포식자들로부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배변 장소의 선택에 신중합니다. 그래서 반려묘들에게도 화장실 환경에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흙에 구덩이를 파고 용변을 본 뒤에 묻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집사님들이 모래상자와 고양이 전용 화장실 모래를 준비합니다. 고양이는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배변을 합니다. 만일 화장실이 더럽다면 다른 장소에 배변을 하게 되거나 소변을 찾는 고양이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각종 비뇨기계 질환에 걸리기 쉬우므로 고양이 화장실은 늘 청결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 오줌은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 악취가 심합니다. 냄새가 화장실에 스며들면 후각에 민감한 고양이들이 화장실 사용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중에 파는 냄새 제거제나 향균제를 뿌리기에는 고양이는 냄새에 민감한 동물이므로 화장실 근처에 사람이 쓰는 향수나 방향제 따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용변을 보고 나면 구덩이를 파고 모래를 파묻기 때문에 모래먼지가 날립니다. 그래서 고양이 화장실 주변에 모래 알갱이 밟히는 일은 일상입니다. 모래먼지가 많이 날리면 고양이 눈에 들어가게 되고 눈곱이 자주 끼게 되며 여러 안구 질환에 노출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매번 고양이가 용변을 볼 때마다 바로바로 화장실을 치우기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고양이 화장실은 어떤가요?
집사님들이 현재 가장 불편해하시는 두 가지 문제인 냄새 제거와 모래먼지 날림 방지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제 상황을 인식해줄 입력 센서들과 불편 상황을 해결해줄 출력 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고양이가 화장실을 이용한 것인지 확실하게 감지하게끔 입력 센서인 모션 감지 센서와 가스 감지 센서를 설치하였고, 앞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모터 드라이버 출력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배변 상황을 수집하여 집사님의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무선 통신 기술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센서들과 회로의 연결 상태입니다. 모션 센서인 초음파 센서가 고양이나 물체가 들어오면 센서에서 내보낸 초음파 이동 거리가 짧아지면서 고양이가 화장실 안에 있음을 인지합니다. 고양이가 화장실에 나가게 되면 초음파 이동 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화장실 사용이 완료되었음이 입력됩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고양이가 배변을 하지 않고 화장실에 출입하였을 경우에 팬이 켜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 센서를 정보 수집에 추가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고양이가 용변을 보면서 악취를 유발하는 가스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 메르캅탄을 배출하면 가스 센서와 모션 센서가 이 정보들을 취합하여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 전달합니다. 고양이가 배변 활동이 끝난 것이 확실한 후 팬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10초의 대기 시간 이후 30초간 팬이 돌아가며 화장실 안의 공기가 화장실 밖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 고양이가 일으킨 악취가스 분자들이 필터에 흡착됩니다. 고양이가 대변을 보면 모래로 파무는 습성이 있어 이때 모래에 먼지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벽면의 각도를 모래가 크게 튀지 않도록 설계하여 모래먼지가 최소한으로 일어나도록 하였고, 지붕과 벽면으로 모래먼지가 화장실 안쪽에 모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팬이 돌아가면서 분진 분자들이 가스 분자들과 함께 뒤쪽 필터에 걸러지게 됩니다. 고양이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면 모션 센서가 켜집니다. 모션 센서는 계속 고양이를 감지하기 시작하고 고양이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해결합니다. 고양이가 악취 유발 가스를 배출하면 그 즉시 가스 센서가 높아진 악취가스를 인지합니다. 고양이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밖으로 나가면 모션 센서가 고양이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가스 센서와 모션 센서의 두 신호를 받은 팬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악취가스 분자와 모래먼지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집사님의 핸드폰으로 보내줍니다. 집사님께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어플로 들어가면 고양이의 배변 상황을 확인하고 누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묘릉도어는 고양이가 사용하는 화장실인 만큼 고양이의 편안함도 고려하였습니다. 고양이가 대변을 다 보고 화장실을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한 이후 팬이 돌아가도록 조작하여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방지하였습니다. 화장실에 지붕이 달려있어 예민한 성격이라 용변 보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고양이에게 더욱 적합한 제품입니다. 묘릉도원이 시제품으로 출시된다면 바닥 부분과 전자 센서들과 팬이 부착되어 있는 벽면이 동물 이동 캐리어처럼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 집사님들이 고양이 화장실을 청소하기 편리하게 됩니다. 고양이 화장실이란 조용하고 통풍이 잘 되며 깨끗한 장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존의 화장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묘릉도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BD의 김용남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반려동물 케이스로 케이스 표면에서 내부로 형성된 관을 통해 공기가 소통되나 360도 회전에도 내부 내용물이 나오지 않은 특허 등록 제품입니다. 제품의 특성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미니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며 자세히 관찰하고 돌볼 수 있어 정서에 매우 유익하고요.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하는 과정, 애벌레가 곤충이 되는 과정 등 자연 생태 학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육 이동 겸용으로 이 케이스가 깨지지 않고 관상어, 곤충, 설치류, 미니 파충류, 양서류 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장기일 외출 시에도 함께 이동할 수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안전하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반려동물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어깨가 분리가 되고 여기에 생성된 관을 통해 공기가 소통되면서
이것을 덮개를 닫게 되면 이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들고 외부로 이동이나 외출을 할 수가 있지요. 내용물은 이 중간 부분 밑으로 채우게 되지고 이것이 360도 회전해도 이 소통되는 이 관의 중심부에 소통관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내부의 내용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 프레임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좌우 회전을 해도 되고 상하 회전을 해도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미니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필요에 의해서 지구 하나로도 충분하지만 인류의 탐욕을 위해서 지구가 몇 개라도 모자란다는 이 오래된 명제는 오늘날 현실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만 쌓일 뿐이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생태적 현실이라는 것을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스틱 재활용에 관심이 많은 PR마스터 대표 김성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비대면 소비 문화는 일회용품 사용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재활용이라는 명분 하에 분리해서 배출했으니 어떻게든 재활용되지 않을까? 이러한 재활용에 대한 막연한 믿음은 많이 만들고 많이 쓰고 많이 버리는 생활 양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마구 버린 대가를 어떻게 감당하게 될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여러 부작용 현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모든 것은 서로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은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재활용 쓰레기의 여정은 어떨까요? 2020년 상반기 환경부 통계 기준에 의하면 오늘도 플라스틱 848톤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5.6% 증가한 수치지요. 그린피스의 보고에 의하면 2017년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실질 재활용 비율인 22.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땅에 묻힌다는 의미이죠.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처리 과정 자체가 큰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재활용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처리 과정 자체가 큰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폐 페트병의 경우 라벨을 제거하지 않거나 세척해서 버리지 않으면 비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페트병의 경우 라벨뿐만 아니라 병 뚜껑과 뚜껑 고리가 문제인데요. 이들은 서로 다른 체질로 구성되어 있어 함께 버리게 되면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쉽게 분리해서 순수 페트만을 배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3P 스트립퍼라고 하는 이 도구인데요.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페트 뚜껑 및 뚜껑 고리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3P 스트리퍼의 기능과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착되어 있는 이러한 블레이드를 통해서 긁어주시면
쉽게 라벨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페트병 캡펫이 이 밀봉이 되어서 이 맨손으로 이를 제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이를 이용하면 쉽게 이렇게 해서 개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뚜껑 고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제거를 해줘야만 재활용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제거해주면 쉽게 고리가 제거됩니다. 라벨과 뚜껑과 뚜껑 고리가 제거된 이런 순수 페트 형태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분리 배출했을 때 좋은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은경입니다. 이번 영상 제목은 고양이를 만나다입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길고양이들과의 교감을 담았습니다. 영상 시청하시죠. 처음 만난 길고양이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친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고양이 안녕. 이번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전반의 ESG 경영 열풍으로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을 실천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필두로 한 ESG 경영 열풍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소비시장의 주역인 MZ시대는 ESG 분야 중 환경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며 기업의 윤리 환경을 중시하는
가치 소비자인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SG 경영을 기업의 최고 가치로 판단하는 PR 마스터 대표 김성문입니다. 플라스틱, 인간이 만든 가장 창의적인 물질로 꼽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토양 및 해양을 포함한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환경 폐기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의 범주에 편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플라스틱이 소비 증가로 2050년에는 1,800억 톤에 해당하는 데는 상품이 생산되고 그중 50%는 단 한 번 사용되고 폐기되는 실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플라스틱은 환경 파괴자로 인식돼 각종 오염은 물론 우리 삶의 질을 절하시켜 우리의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얼마나 될까요? 한 번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분해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미국 우주해양연구소에 따르면 페트병 하나가 분해되려면 약 45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다로 자연으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은 폐기된 자체로 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아 생물의 대사 작용을 교란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많은 조리와 해양생물 등이 죽어간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플라스틱, 더 이렇게 쓸 수는 없을까요? 제가 기획한 본 아이템은 분리수거를 위한 공간에서 페트병을 본 아이템에 투입하게 되면 파쇄, 세척, 건조, 플레이크로 가공되어 재생산 가능한 고순도 원자재로 순환시키는 과정을 다기능 일체화하여 원수도로 처리하는 스마트 페트병 분리수거함입니다. 더불어 여기에서 생성되는 페트 플레이크를 재생 원자재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획안입니다. 플라스틱에 있습니다. 본 아이템이 실용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대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소비 주체인 우리가 재활용에 대한 생태윤리적 책임인식과 생산, 소비, 폐기되는 일반 과정에서 생산, 소비, 회수, 재활용, 재생산으로 전환하는 플라스틱 순환 경제의 실현이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아이템 P2P 몬스터는 소비 주체의 배출, 사업체 수거, 재분류, 처리 과정을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생태 친화적 사회에 걸맞는 아이템으로 소비와 분리배출 단계에서 자원으로 재활용할 플라스틱 폐기물을 투입, 파쇄, 세척, 건조, 가열, 압착하여 재생 선순환을 위한 플레이크 또는 펠릿 형태의 원자재로 순환시키는 과정을 원스톱 자동으로 처리하는 생산재인 동시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의 대체제이기도 합니다. 본 아이템은 명실상부한 스마트 분리수거함으로써 각종 IoT 센서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각 부분을 보게 되면 투입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식 단계, 이 부분은 이제 파쇄 단계, 세척 및 그다음에 건조 이란 단계, 그다음에 플레이크 보관함 되겠습니다. 각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소재 플라스틱, P2P 몬스터가 만들어내는 재활용 원자재로 재사용하여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다시금 쓸 수 있다면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지름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기술 대표 김효열입니다. 2021년 메이커 스페이스 경진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든 제품은 감전과 아크 화재 예방이 가능한 계량기 교체 키트입니다. 제가 이 기자재를 이런 작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전기 전공들이 계량기 교체 작업을 합니다. 그 계량기 교체 작업을 할 때 계량기 철판이나 또 전선 혼촉에 의해서 감전이나 아크 화상을 해서 얼굴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량기 교체를 할 때 필요한 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키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계량기가 있고 여기 보면은 제가 만든 레고 형태의 블럭, 그 다음에 삽입 시에 혼촉을 방지해주는 가이드, 그 다음에 전선을 뺐을 때 장악해주는 홀더, 캐치 홀더부 이렇게 세 개 부로가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작업 순서를 혹시나 아시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계량기가 현장에 달려 있으면 계량기를 먼저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를 할 때 기존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선이 현재 이 청색 블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전선을 빨간색부터 하나하나씩 뺍니다. 빼서 이 캐치에다 물립니다. 이 캐치는 각각의 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눌러서 이 홀더부를 눌러서 끼워 놓고 나중에 회전할 때 홀더부를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A상, B상, C상, N상을 끼워서 이 홀더부에 꽂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걸 빼서 이런 식으로 절연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쪽 방향으로 제껴 놓습니다. 작업자가 작업 편리성을 위해서. 그러다가 작업 도중에 어깨라든지 팔에든지 닿아서 이제 감전이나 아크 화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 계량기를 철거를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계량기를 부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캐치 홀더부에 있는 이 전선을 다시 빼서 계량기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 베이스판을 철판 위에다가 놓게 됩니다. 뒷면에 자석부가 있어서 딱 놓으면 붙게 됩니다. 붙은 다음에 이 블럭을 전선에 들어갈 수 있는 밑에 단자별로 딱 꽂은 다음에 한 선씩 전선을 체결합니다. 즉 이쪽 방향으로 먼저 체결을 한 다음에 이 블럭을 통해서 체결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블럭이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혼촉이 안 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 선을 이렇게 꽂게 되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 두 번째 전선을 이렇게 꽂을 때 이 피복이 벗겨진 이 부분, 이 테이핑된 이 부분이 전선이 피복된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기존에는 이 부분이 바닥면이나 상간에 혼촉에 의해서 아크가 발생했던데 얘는 각각 블럭이 있었고 설사 얘가 들어가서 이쪽하고 들어가려고 해도 이 각도 때문에 혼촉이 안 됩니다. 그런 가이드 역할로 이 기자재를 만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각각 A, B, C상, N상을 꽂게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꽂게 되고 나면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이 가이드 블럭을 이렇게 해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베이스판을 철거하게 되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과제를 지금 감전 때문에 만들게 됐는데 본 제품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돼서 한전에서 사용된다고 하면 김연금법이라든지 전력 노동자들이 감전 예방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 제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기술 대표 김효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21 메이커 창업 경진대회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북 시제품제약터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